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온 국내 증시는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8,000포인트 위에서 다시 한번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또 파키스탄 측에서 이 종전 MOU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4.5%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이란 관련해서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려왔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8,047포인트, 코스닥의 경우에는 1,17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마감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8,131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해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줬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돌파해냈고요. SK하이닉스 200만 닉스 돌파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일중 고점 터치 이후에는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보자면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8,100선 하회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난주 국민성장펀드가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부각이 받는 모습이었죠.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일중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감 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장중에 1,200선 돌파를 해냈고요. 종가의 경우에는 1,170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수급 동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드러졌던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었다라는 점인데요. 무려 13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결국엔 종가에는 마감에는 이 매도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9천억 원 이상 오늘 순매수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개인 역시도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오늘 6천억 원 이상 팔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순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었던 코스닥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부각됐을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판주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기판주들인데요.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오늘 황제주에 등극을 했고요. 또 그 밖에 기판주들 오늘 상당수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그 이유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이렇게 기판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최근 미장에서도 보면 CPU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CPU 결국에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추론에 집중을 하면서 CPU에 대한 칩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CPU와 이 GPU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1대8의 비율로 수요가 있었는데 이제는 1대1, 1대2까지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ARM 측에서는 1대2로 이야기를 했고 AMD 측에서는 1대1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고부가 기판 역시도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MLCC 역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서버용 이 수요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 이 서버용 MLCC의
MLC의 시장은 당초에 1조 7천억 원 정도를 추정을 했었는데 2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MLCC 이 서버용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범용 MLCC에 대한 공급도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고요. 빅테크들이 이런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LTA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주가가 상방을 좀 더 향할 수 있다,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기판주들, 하반기에도 리레이팅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2분기에도 판가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이 시장에서는 컨센서스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가 높아지고 이게 결국에는 실적 그리고 주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증권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고부가 기판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는 영업이익률이 25%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역시나 리레이팅의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이노텍에서 데이터 센터의 신규 고객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고객사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증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주가 리레이팅의 기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베라 데이터 센터 CPU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소캠에 대한 수요도 동반해서 상승할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들, 심텍이라던가 TLB, 코리아 서키트와 같은 종목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판주들 종가는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사막 콘덴서가 장중에 상한가 도달하면서 결국에는 종가까지 이 탄력성을 유지해낸 모습이고요. LG이노텍이 23% 급등하면서 오늘 106만 8천 원, 상황제주에 등극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157만 원 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11%, 코리아 서키트도 9% 급등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들 일제히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부각됐던 테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시장의 돈이 우주에 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포인트들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 X가 차세대 우주선이죠. 이 스타쉽 V3의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탑재되어 있던 모형 위선 22기가 사출에 성공을 했고요. 또 해상 목표 지점에도 안정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IPO를 앞두고 완벽한 타이밍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6월 12일 스페이스 X 나스닥 상장을 예상을 하고 있죠. 기업 가치 역시 1조 7,500억 달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요. 심지어 반도체에서 우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스페이스 X 밸류체인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미 증시에서도 우주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켓랩이 올해에만 70% 넘게 상승 탄력을 가져갔고요. 또 ETF 관련한 종목들에도 우주 관련한 ETF 관련주들에도 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내놓은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ETF의 경우에는 지금 순자산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24거래일 만에 1조 원 돌파했다라는 점도 우주항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6월 12일 상장을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HVM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17% 넘게 급등을 했고요. 스피어의 경우에도 9% 강세 종가 형성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9% 강세 확인되면서 61,100원에서 오늘 마무리 지었고요. 아주 IB투자 4.6%, 세아 베스틸지주의 경우에도 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이끌자 코스피도 8,000포인트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을 60일 연장하고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하루 앞두고 신규 유동성 유입 기대감도 주가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번에 상장되는 상품은 총 8개 자산운용사의 ETF로 정방향 2배 상품 14개, 역방향 2배 상품 2개 등 총 16종이 출시되며 현재 운용사들의 합산 신탁 원본액만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은 주도주에 대한 레버리지 ETF 출시로 신규 유동성이 유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출시 이후 한동안은 장중 수급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반도체 투톱의 오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30만 원 위에서 계속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장 막판에는 조금은 상승폭 축소하면서 2.22% 오른 29만 9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20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꾸준히 강한 모습을 유지했는데요. 장 막판까지도 상승세 유지해내면서 5.72% 오른 205만 2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AI 서버 성능 경쟁이 HBM과 서버용 D램 수요를 끌어올린 데 이어 MLCC와 실리콘 캐파시터,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핵심 부품 수요까지 자극하자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글로벌 대형 기업과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실리콘 캐파시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공시했습니다. 업계에선 기존 삼성전기의 거래는 분기나 반기 단위로 이뤄져 왔는데 이번 계약은 연간 단위인 2년이란 점에서 단기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MLCC 사업에서도 장기 공급 계약 흐름이 확대되고 있어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계약 기간 장기화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LG이노텍 역시 FC-BGA 기판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빅테크에선 LG이노텍의 기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선수금 지급과 위약금 조항까지 포함한 장기 공급 계약 및 설비 투자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증권가에서는 MLCC와 FC-BGA의 가격 인상 사이클은 이제 초입으로 향후 실적 상승 여력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오늘 23% 넘게 오르면서 황제주 등극에 성공했습니다. 106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17% 넘는 강세 이어가면서 157만 2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신조선 발주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조선용 엔진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활용 등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해 21주차 기준 누적 신조선 발주량은 1,024척으로 전년 동기에 483척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주차 한 주간에만 오일탱커 20척, 컨테이너선 20척 등 총 69척의 발주가 이어졌고 신조선가 지수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84.94포인트를 기록하며 소수점 기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HD현대그룹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자사의 힘센 엔진 기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엔진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활용될 것이라며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빠른 납기를 제공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선업의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 진출은 모멘텀뿐 아니라 밸류에이션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고 미 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도 업종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조선주들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모두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강한 모습 이어갔는데요. 두 종목 모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도 힘을 내고 있는 만큼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9.56% 오른 74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10.23% 오른 13만 4,7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홍보 문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돼 계엄군의 탱크 진압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세계그룹은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관련 임원을 해임했으며 정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특정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이번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명확한 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더 큰 도약은 더 큰 불안이 지나간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자들을 긴장시킨 중동 리스크도 다소 완화가 됐고요. 유가가 내려가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찾아온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물론 아직도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요. 기분 좋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월요일 장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열기가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39%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6.23%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이 주가 등락을 2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되고요. 이 성과급 제도가 과연 반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 TSMC와 마이크론도 성과 공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노사 간의 합의가 장기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화되기 때문에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런 점들을 주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SK스퀘어도 빨간불 켜내면서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황제조에 등극한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현대차가 5.19%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MLCC의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해 폭주하고 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삼성전기가 오늘도 17.4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이제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언제 회복될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률을 코스닥이 따라가지 못했고요. 대형주에 워낙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만 있다면은 제약바이오에서 강한 탄력이 붙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오늘 나왔는데요.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국민선상펀드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 코스닥 자금을 어떻게 유입시킬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글로벌 학회 일정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상승세 보여주면서 0.69%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은 지금 현재 파란불 켜내면서 2.28%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주 단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79%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도 2.31%, 에코프로가 0.96%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이 워낙 강세를 보였는데 MLCC와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훨씬 더 불기둥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3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삼화컨덴서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17.46%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MLCC 관련해서 투심이 삼성전기에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다른 기업들에도 투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화컨덴서는 MLCC의 다크호스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이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MLCC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며 그중에서 삼화컨덴서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된 만큼 주시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오늘 장중에 황제주에 등극을 하면서 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역시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무려 13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고요. LG이노텍의 전 사업 부분이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재 26.74% 강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21.20%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해성DS는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나 늘었고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 해성DS의 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는 22%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또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와 양자보안 관련주들이 코스닥에서는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S2W는 15.2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가비스는 17.0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HVM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다면은 오늘은 이 스페이스X에 공급을 하는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피어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HVM이 현재 17.26%,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는 새로운 주도 섹터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양자 보안주도 오늘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미국에서 대규모로 양자 컴퓨터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그 지난주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엑스게이트가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네이처셀은 이틀 연속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도 상한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임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데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앞서 박세랑 캐스터 통해서 애프터마켓 흐름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특징적인 종목들부터 저희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뭐 반도체도 강했고 기판 관련주들도 강했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일단 뭐 LG이노텍이 또 뭐 네. 28%, 27% 또 이렇게 날아가면서 제가 이제 네. 보면서 야, 이게 LG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드디어 저평가에서 본질에 이제 회복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더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LG 관련된 그룹들이 이제 탄력성이 너무 좋아요. 네, 뭐 한 번 맞아요. 올라가면은 뭐 상한가, 그다음에 뭐 20 몇 프로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황제주에 네, 등극을 했죠.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LG이노텍을 3월 19일에 애프터마켓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이때는 사실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았는데 파트너님께서 LG 관련주를 이렇게 딱 가져와 주셔서 LG를 네, 이런 제가 분위기였죠. LG전자랑 LG이노텍 두 개를 공략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LG전자 저평가입니다. LG라는 단어만 쓰면 왜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LG이노텍이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날짜 이후로 300%가 이상 올라갔습니다.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무튼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FCBJ와 같은 그런 이제 기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LG가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도 있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전방위적으로 LG전자가 현재 로봇의 수직 계열화 모든 밸류체인을 다 현재 가지고 있다, 형성시켜 놓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요 쟁점이고 거기에서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좀 담당을 한다.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아틀라스와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눈 역할을 하는 요 이제 비전 센싱 시스템 요거까지도 현재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이제 추후에 단독도 개발을 현재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반도체에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에서 이제 MLCC랑 차세대 이제 기판, 고부가 같이 기판들이 조금 이제 굉장히 수급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있어서 이제 FC, BGA 같은 요러한 플리칩, 요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또 사업 진출을 또 했고 이 부분이 네. 나중에 실적적으로도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장에서도 좀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가더라고요. 네. 막 그냥 갑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장 초반에 좀 강한 모습 형성하고 네. 또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LG 이노텍 살펴봤고요. 역시나 뭐 반도체 이런 수요에 이어서 기판도 쇼티지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또 여기에 로봇 모멘텀까지 같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어떤 종목들 좀 특징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사막 컨덴서입니다. 네. 이 현상을 빈판이네요. 갖습니다. 네. 제가 사막 컨덴서를 한 번은 그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11월 28일에 작년에 그때 한번 사막 컨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사막 컨덴서를 애프터마켓에서 픽 종목으로 해서 3월 4일에 급락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추세가 바뀌면은 사막 컨덴서 굉장히 MLCC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단기적인 수급의 형태였습니다만 지금 일단 반도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MLCC 가격 인상도 있고 전반적으로 삼성전기가 실리콘 카패시터 요 부분에 대한 그 1조 7천억 수주 계약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서 삼성전기 이 대형주가 일단 수급을 형성시켜 놓고 그 외에 좀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들이 또 MLCC에서 수급이 붙으면서 전방적인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가격도 이제 추후에 이제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떠한 부분으로 형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사막 콘덴서가 이 현상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이제 실적적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추후에 어떻게 또 이 사막 콘덴서가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 일단 2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습니다. 네. 단기간 물론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도 급등을 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네. 이게 요즘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를. 그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개별 종목 장세로 또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일단 사막 컨덴서도 내일 뭐 오늘 종가전 매수했으면 또 내일 아침에 조금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네. 일단 내일 한번 또 장중이라도 조정 나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정 시에는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떤 종목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네. 네. 제가 오늘장이 또 강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엄청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두 개는 딱 그거죠. 캐나다 네. 핵잠수함 수주 이 부분이 6월 말에 이제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 좀 많이 좀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뭐 진해 그 구전단에서 안창호함을 타고 그 캐나다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이스, 어메이징하다, 뭐 테슬라 타는 기분이다, 막 그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튼 뭐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독일과 2파전이었는데
독일은 일단 납기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납기일 하면은 또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방산 특히 우리나라는 그쵸. 제때 지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세워라 뭐 이런 또 캐나다의 그런 요구도 있었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기대감으로 또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해라 이렇게 또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네. 갑자기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이 막 급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캐나다 수주 관련된 종목 그 언론 보도는 이제 지난주 말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트 잠깐만 보고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6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16만 원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5만 원, 16만 원. 이 컨센도 16만 원입니다. 2028년도 컨센이 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예전에 한창 조선 엄청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변동성을 가져갈 것이다. 6월 달 그 핵잠수함, 캐나다 핵잠수함 그 전까지는 여기서 변동성을 엄청나게 가져갈 것이다 그랬는데 일단 주가가 조선업이 굉장한 좀 그 조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조정 주고 나서 지금 탄력적으로 바로 지금 방향을 또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발표 날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원래는 우리나라 좀 밀렸어요. 한 7대3 이렇게 밀렸는데 지금은 거의 뭐 5대5 정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내일 또 장중에 뭐 아래꼬리 달면서 조정 줄 때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오션까지 애프터마켓 특징적인 종목들로 살펴봤고요. 여전히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 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에서 또 애프터마켓에서 살펴볼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이어서는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중동 훈풍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심지어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폐기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와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이런 훈풍들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유동성 점화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코스닥 정말 좀 아쉽다라는 상승률을 이어갔었는데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이 수급 유동성 확대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중동 훈풍 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내놨더라고요.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일단은 뭐 서로 이란과 미국이 서로 일단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건 똑같은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핵무기,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직까지 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는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대만 가권이랑 니케이도 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또 달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우리나라가 강했지만 근데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그 여파 이게 과연 어떻게 종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는 휴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60일 정도 휴전 주고 거기 안에서 우라늄, 농축 우라늄에 대한 핵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최종 합의 그로 인해서 이제 종전 협상을 하는 이러한 좀 루트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60일 휴전만 돼도 일단은 그 땡큐죠. 근데 아까 전에 잠깐 아침에 네. 그 미국 그 중부사령부가 갑자기 또 공격이 또 있었어요. 네, 공격이 또 네. 있었어요. 근데 크게 우리나라에 막 그 어떤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잠깐의 이슈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인 뭐 흐름 자체에서는 일단 전쟁이다. 근데 일단 뭐 휴전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휴전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유가도 좀 많이 좀 내려갔잖아요. 거의 90달러까지 WTI가 90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80달러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그 뭐 전반적으로 유가가 좀 안정되니까 또 미국 국채 금리 뭐 10년물 또 내려왔고요. 네. 4.5% 밑으로 내려왔고
뭐 30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5%대에 있긴 하지만은 조금 내려왔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유가만 좀 내려와주고 전쟁 끝나고 유가 내려와주면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 며칠 이제 어제 쉬었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과연 종전에 대한 굉장히 지금 지지부지하거든요. 네. 주말부터 해서 지금 계속 어떻게 할까 말까 계속 이런 이야기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네, 확실하게 마무리는 안 되는 모습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계속해서 관련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제는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면 유동성 점화입니다. 유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국민성장펀드 지난주 금요일에 또 네, 30분 강했죠. 만에 그냥 매진이 돼버렸어요. 완판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연기금 코스닥에 대한 그 비중 확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코스닥 승강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리그, 2부 리그 뭐 그다음에 관리 이런 건데 이거는 일단 10월을 보고 현재 얘기를 나오는 건데 뭐 일단 그렇습니다. 뭐 코스닥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하게 반등을 줬죠. 네. 코스피보다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일단 코스닥이 오늘도 연이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수급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수급이 오늘도 제가 아침장에서 그 장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무료 방송에서 오늘 수급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외국인 뭐 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이 일단은 들어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면 또 기관이 들어오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엄청나게 강하게 그러니까 대형주가 지금 계속 가는 녀석이 더 가고 과거에 코스닥의 소형주의 탄력성을 지금 대형주들이 그런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변동성 하면 또 코스닥이었는데. 그렇죠. 변동성 하면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지금 뭐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또 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장중에는 매물 추리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급이 일단 뭐 코스닥의 어떤 계속적인 그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것이고 그러려면 일단 기관은 뭐 연기금도 뭐 비중 확대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줘야 됩니다. 왜 계속 사줬었거든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줬는데 오늘 일단 좀 뺐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뺐습니다만 이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일단 코스닥에 계속 수급이 형성이 되느냐라는 거고 코스피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좀 다소 아쉽게도 코스닥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관련한 포인트들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정필승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항상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 짚어주고 계시는데 뭐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지금 파트너님과 3월부터 함께 포착을 했다면 300%가 넘어가는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러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도움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정필승 파트너님이 무료 방송에서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코스닥 오늘도 상승할 거다라고 하고 진입하셨던 분들은 좀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일매일 이러한 전략들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신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 10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 함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 5시부터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요. 내일장 투자 전략 좀 더 자세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또 담아봐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처럼 반도체 또 기판 이렇게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기회를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조금 오늘 시세가 안 나왔던 종목들을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도체 기판, 그다음에 MLCC는 일단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금요일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또 그렇게 크게 반등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약간 반등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좀 볼만한 종목은 HL 만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HL 만도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으로 다 알고 네. 계시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나왔지만 HL 만도가 이제는 로봇으로 봐야 됩니다. 로봇 액추에이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현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기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 네. 스팟 여기에 일단 액추에이터를 계속적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HL 만도 같은 경우에 현재 그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얘기를 했지만 3세대 옵티머스 연내에다 이제 양산을 하겠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4세대 옵티머스도 또 보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장에다가 전부 이제 뭐 거의 1000만 대를 생산을 해서 투입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HL 만도가 지금 현재 이 그 옵티머스 즉 테슬라에다가 직접 액추에이터 부품을 납품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이 대주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직 상장 전이지만 여기 일단 스팟 관련돼서 액추에이터를 일단 납품을 한다라는 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의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면은 진짜 HL 만도는 로봇 기업으로 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단 그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조 원가 60%를 차지하는 만큼 엄청난 그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을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이게 뭐 로봇의 근육, 뭐 관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HL 만도가 세계 글로벌 이 테슬라와 또 현재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추진 중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는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HL 만도가 로봇에 대한 리레이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잠깐 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EPS 주당 순이익이 일단 올해 거의 2배죠.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2배 수준으로 일단 그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PS가 6만 원인데 지금 현재 구간이 얼마냐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6만 3천 원 구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본질 가치에 있어서 딱 한 배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차도 주가가 저평가다,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 로봇으로. HL 만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가가 리레이팅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트에서도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죠? 쭉 1파, 그다음에 2파, 이제 3파 가는데 여기를 사실 뚫어내야 더 파동이 길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일단은 한 8만 원 선까지는 놓고 네. 목표가를 잡아놓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HL만도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가 테슬라까지 확장이 네. 되면 뭐 주가 리레이팅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만 원 네, 열어놓고 8만 원. 볼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HL만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 어떤 거 짚어주실까요? 현대위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결이 네. 같네요. 오늘은 제가 로봇 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로봇 관련돼서 실적 나오는 종목들 꽤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현대위아 말씀드렸는데,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의선 회장님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거 외에 일단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거랑 조금 별개예요. 별개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 투입을 현대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을 이제 해내려고 하고 있고, 동영상 보셨죠? 막 축구 보셨나요? 막 엄청 움직이잖아요. 네, 축구 잘. 동영상 막 네. 그 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막 짐 옮기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아틀라스가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팔레트에 부품을 실어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 움직여서 갖다 주면 아틀라스가 그거 가지고 조립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이 현대 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현대위아가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현장용, 그러니까 물류 로봇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현대위아가 이쪽으로 지금 사업을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방산, 현대 로템의 이제 K2 전차의 K2 그 포신, 이 네. 포신 있죠? 그걸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4월 달에 현대위아가 지난달에 이제 현대위아가 현대 로템에게 지분 전량을 이제 넘기는 어떤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로템은 방산만, 그리고 현대위아는 이제 방산에서 조금 벗어나서 로봇, 그다음에 열 관리 전문 기업으로서 좀 거듭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 현대위아도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는 로봇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열 관리 전문 기업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차트 한번 놓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을 잠시 해보면 현재 원래 이 주가가 지금 주당 순이익도 보시면은 올해가 이제 전망치가 좀 높게 나오고요. BPS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만 원이 예상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9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저평가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 내에서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 배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덜 올라간 현대차 그룹 내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현대위아다. 그러면은 14만 원까지 열어놓고 충분히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직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상장이 안 됐고 그에 따른 수급이 아직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2028년도에 또 뭐 IPO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길게 좀 바라보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현재 크게 올려놓고 어느 정도 뺐다가 지금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그 좀 밀었죠. 장이 증시가 빠져보니까 같이 좀 조정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 다시 또 뭐 16%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위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28년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히든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들 주실까요? 네,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스페이스 X 관련 종목이에요. 네. 소재를 3년 연속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뭐 OLED, 우주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모멘텀들이 다 붙어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추후에 바로 끝나고 네. 5시에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명과 가격 제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오늘 우주항공 섹터가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5시부터 진행되는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링크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전략도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네, 정필승 파트너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